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조계사 생명살림 방생법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3천여 불자들은 전북 진안 마이산 금당사를 참배하고 타병 저수지에 치어를 방생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되새겼습니다. 지구촌 불교학자들의 축제 세계 불교학대회가 닷새 일정을 마무리하고 회항했습니다. 서울대회에 이어 3년 뒤 20차 대회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열립니다.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 스님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불자 지식인과 이웃 종교인에게 상생과 공존의 삶을 강조하며 친환경, 사회적 책임 등 종교계에도 ESG 경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대조 마하가섭의 법맥을 이어받은 78대조 무비 스님이 9명의 스님에게 법맥을 새롭게 전수했습니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 대강백 무비대종사의 전강 전등 건당식이 봉행됐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8월 22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방대한 규모를 자랑하는 조계사 생명살림 방생법회가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전국 33곳에서 모인 3천여 신도들은 코로나 이후 첫 방생지로 진안 금당사를 참배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조계사 신도들에게 한국 불교의 얼굴이라는 자긍심을 불어넣으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백두대간에서 갈라져 호남 정맥이 시작되는 마이산 아래 타병저수지에 긴 행렬이 늘어섰습니다. 3천여 불자들이 줄지어 유리병에 담긴 치어를 방생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몸소 실천합니다. 서울 조계사 사부대중이 어제 천년고찰 진안 금당사에서 한거 해제를 맞아 생명살림 방생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된 지 3년 만에 재개된 법회입니다. 이번 생명살림방생법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실 기원드리고 늘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가족이 되시기를 오늘 기도를 통해서 회양하시기 바랍니다.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전국 33곳에서 온 3천여 명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여 공덕을 쌓고 생명의 소중함도 되새겼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이자 금당사 외주 원행스님은 조계사 신도들은 한국 불교의 얼굴과도 같다며 구법 여정을 쉬지 않고 이어가길 강조했습니다. 예전과 같이 활발한 신행활동을 하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조계사는 한국 불교의 바로 얼굴입니다. 얼굴이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시고 기도하고 신심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생법회 때마다 난치병 아이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해온 신도들은 진안군 관내 환아들의 쾌유를 기원하며 후원금 1,000만 원과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법회를 마친 불자들은 백제 열반종의 종찰인 금당사 경내를 참배하며 간절한 소망도 발언했습니다. 불자들이 불살생을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자비행이자 자신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참된 보살행인 방생. 치어를 방생함으로써 생명을 놓아주고 살려주는 방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최고의 공덕을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입니다. 구법을 위해 먼 길도 마다 않고 전라도에 모여 신심을 다진 한국 불교의 종가 조계사 신도들. 방생법회로 모든 생명이 존귀하다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하며 참된 불자로 수행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 지구촌 불교학자들의 축제 한국에서 최초로 열린 제19차 세계 불교학 대회가 닷새 일정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3년 뒤 20차 대회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세계 불교학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최대 국제 불교학술 대회인 세계 불교학 대회. 최초로 한국에서 열린 19차 세계 불교학 대회가 5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지난 19일 회항했습니다. 19일 저녁 폐회식에서는 이번 대회 회계 결산 보고와 함께 18차와 19차 대회 사이에 별세한 학자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진행됐습니다. 3년 뒤 2025년 열릴 제20차 세계 불교학 대회 개최지는 독일 라이프치히 대학교로 결정됐습니다.
국제적인 학문적인 대화의 장에서 한국 불교가 그에 맞는 위치를 확보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한국 불교라든지 한국 불교의 학술적 위상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위상이나 인식도 훨씬 더 높아지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폐회식 후 만찬에서는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에게 BTN 불교 TV를 소개하는 시간이 진행됐습니다. As a representative Buddhist comprehensive media, BTN will continue to propagate the Buddha Dharma far and wide across the world. 참가자들은 한국 불교를 체험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19일 서울 진관사와 국립중앙박물관, 다음 날인 20일에는 합천 해인사를 방문했습니다. 학자들은 장경판전에서 한국 불교의 자랑인 해인사 8만 대장경판을 꼼꼼히 살펴보며 깊은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It's most impressive to see how well they are preserved and also how beautifully they are carved. It's quite an unusual thing to see so many of these things in one place together. So I think this is an amazing experience, and it is quite surprising to see that this is still after 1,000 years in such good shape. 해인 총림 해인사 방장 원각대종사는 해인사의 역사를 간략히 소개하며 덕담도 전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우리가 소통하고 상생하고 그렇게 해야 세상 사람들이 활발하게 잘 살 수 있는 길이 열리지, 그러지 않고 어떤 이상적인 생각이나 이상적인 철학이나 여기에만 맞추려고 하면 또 상대가 있으니까 또 갈등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다 내려놓은 본래의 마음바탕에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되거든. 오랜 역사를 자랑하면서도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한국 불교의 학문적, 문화적 위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이번 학술대회를 발판으로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불자 지식인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인까지 연대하고 있는 한국 불자 네트워크가 천태종 총무원장 무원스님을 초청해 특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무원스님은 시대가 요구하는 ESG 경영이 천태종이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하고 대중과 공감하며 동행하는 불자들이 되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불자 지식인과 이웃 종교인들이 연대하고 있는 한국 불자 네트워크가 지난 20일 천태종 관무사 대불보전에서 총무원장 무원스님 초청 특별법회를 열었습니다. 법회에는 홍승기 상임대표와 백도웅 전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총무목사, 전성수 서초구청장 등 회원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고려 천태종의 맥을 이어 중창한 대한불교 천태종의 종맥과 역사성을 설명한 무원스님은 애국, 생활, 대중불교의 3대 지표는 곧 모든 중생들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원스님은 시대가 요구하는 ESG 경영은 종교계에서도 필요하다며 대중과 공감하지 않는 종교는 대중을 설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의 환경 문제라든가 사회의 문화를 이끌어가는 데에 우리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가야 할 것인가. 거버넌스의 이 지배구조를 우리가 같이 수직이 아니라 수평 문화를 어떻게 우리 함께 가야 되겠는가. 이런 것은 기업만 아니라 종교 문화에도 이제는 현실성 있게. 또 무원스님은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말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인과라며 이 시대에 서로 상생과 공존하는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하는 주인공이 되고 대중과 공감하며 동행하는 불자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좋은 일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좋은 일 만들어가는 주인공이 되십시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처님 전에 주문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뜻을 전하면서 진리대로 살도록 우리 열심히 정진합시다. 다양한 계층의 불자들과 신심을 정장시키고 이웃 종교까지 교류의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한국 불자 네트워크는 상생과 공존에 종교인들이 앞장서야 한다는데 깊이 공감했습니다. 상생하고 화해하고 편안한 종교인들이 만나면 무조건 종교인 아닙니까? 어느 종교든 간에. 시세말로 들도덕놈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가 그러한 귀한 일을 우리 불자들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들하고도 같이 화합을 해서 함께 같이 나갈 수 있는 종교 간의 화합을 장을 이룰 수 있는
자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 불자가 되도록. 한편 한국불자네트워크는 법회에 앞서 박성중, 윤상현 국회의원 등과 함께 무원 스님과 차담을 하며 천태종의 수행과 사회적인 실천에 기대를 전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화엄종주 대강백 전 조계종 교육원장 무비대종사가 부처님의 법이 살아 숨쉬고 있는 해인사에서 세 번째 전강전등 건당식을 봉행했습니다. 대구지사 엄창현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난 토요일 법보종찰 해인사 대적광전 법계탑 마당 특설법단에 9명의 스님들이 일렬로 자리했습니다. 일대조 마하가섭으로부터 무비대종사로 이어진 법맥을 이어받기 위해서입니다. 무풍기량이라고 했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물결을 일으킨 일이나 진배 없다. 그것을 깨닫게 되면 무상대열반을 누릴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75대조 경어 성우스님, 76대조 하남 중원스님, 77대조 탄호 택성스님에서 여천 무비스님으로 이어진 강맥, 78대조 무비스님은 9명의 스님에게 법맥의 심표인 법계보와 직지심체 요절, 바로 화엄희호를 전하며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무비대종사는 수행정진을 놓지 말라는 경책의 의미로 법제자를 대표해 법장 스님에게 죽비를 내렸습니다. 이로써 79대조 전등 법계자가 된 겁니다. 건당 입실 제자를 대표해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스님이 법맥 전승을 다짐하고 법의 기치를 세우겠다는 발언을 부처님께 고했습니다. 9 제자는 숙세 성근 인연으로 지금 이 법 속에서 큰 서원을 바라옵고 역대 전등의 정통 법인을 받으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진리를 세상에 전해받는 희화하고 신앙금산사 주지 정행, 현성정사 주지 마가, 해인사 승가대학장 보일, 학감 법장, 교무국장 해가, 대전비구니 청림회 부회장 경조, 전 금륜사 주지 도원, 보광사 주지 송준, 수화사 주지 수화스님은 건당식을 통해 무비스님에게로 전해진 전통 법맥을 이은 계승자가 됐습니다. 무비스님은 법맥을 전한다는 의미를 담아 건당식을 연 것은 2019년에 이어 세 번째. 건당식을 통해 전통 법맥을 이은 9명의 스님들은 만나는 이들 한 명 한 명에게 부처님 당시의 법을 전하며 전법의 대가 끊이지 않도록 이어갈 것입니다. BTN 뉴스 엄창현입니다. 경산 제석사가 원효 사상과 AI 융합을 주제로 제2회 제석사 원효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영남대학교에서 열린 학술대회에는 은혜사 조실 법타대종사, 주지 덕조스님,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을 비롯해 해인승가대학장 보일스님, 운문승가대학감 영덕스님, 김성규 한국교수 불자연합회 명예회장, 장호경 법륜불자교수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학술대회는 원효스님의 일심 사상과 인공지능의 관계, 원효스님의 열반사덕과 메타버스 속 자아, MZ세대의 전법 등 21세기 미래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원효 성사의 가르침을 담은 발표와 논평이 진행됐습니다. 제석사 주지 해능스님은 시대 변화에 맞춰 변화하는 관계 속에서 원효 스님의 가르침을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내년 제18차 샤카디타 한국대회 성공 개최를 위해 마련한 기획보도 세계 속 붓다의 딸 네 번째 주인공은 크리스티장 샤카디타 대만 회장입니다. 최준호 기자가 영상으로 만났습니다. 장 선생님께서는 샤카디타 국제지부 회장을 지내셨고 지금은 샤카디타 타이완의 회장을 맡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어디에 거주하고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본인 소개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For the past 20 years, for my career, I have bee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exchange. So I basically run study abroad programs for American university students who come to Taiwan to study language, culture,
religion, society, so I've been the resident director for this study abroad program in Taipei. So that's what I do for a living. And I also teach. I'm a linguist, so I teach language education. I train language teachers. I train translators.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before the pandemic starts, right? So after the pandemic, that part of career has been, suspended for quite a while. And I started singing. I also produced, a Buddhist song album for the past year. So that's what I've been doing recently. 네, 샤카디타 활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와 또 샤카디타 타이완의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We started Sakadita Taiwan when I was the president of Sakadita International. When I was the president, we started thinking about growing national or local chapters, branches and chapters of Sakadita International. So that was one motivation. We need to start, we were like developing guidelines to establish national branches and chapters for Sakadita International. So since I'm based in Taiwan, so I thought, maybe we can use Taiwan as a starting point, as the first sample. So that's number one motivation. Main activities, as I mentioned, is basically many translators. We have been running translation programs, translation retreat, and we try to support Sakadita International conferences throughout the years. So that's what we, basically do as a Sakadita Taiwan branch. 대만 사람들은 승가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Well, I think it's a tradition. It's part of the culture. We respect those who are in the robe, as we do for the Sakyamuni Buddha and his disciples. And these are full-time practitioners, right? We want to respect them for their guidance. We take refuges in the Buddha, the Dharma, the Sangha. Although in modern time, we have a new interpretation for the Sangha. It can include all the lay practitioners as well. And I would say that actually the respect is mutual. I think also the Sangha members, the monastic practitioners, they also respect the lay practitioners. I think in Taiwan, we work pretty much, equally together. We have many wonderful lay teachers as well. And I think many monastic practitioners also try to invite the lay teachers to teach them. So I think it's a very good situation we have in Taiwan. 대만 불교가 다른 문화권의 불교와 어떤 차이가 있고 또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Well, in Taiwan, we have the Mahayana Chinese tradition, and so most of us, will say Amitofo. You will hear that all the time when you are in Taiwan. So that's Amitabha Buddha. A Pure Land tradition. There are many different traditions in Taiwan, I would say. Taiwan is very diverse in terms of the Buddhist traditions. These days, we have many Vajrayana Tibetan Buddhist practitioners among us, and also the Theravada practitioners as well. And yet, everyone would say Amitofo. So that would be something that's, very, very salient. As soon as you come to Taiwan, you meet the Buddhists, they will say Amitofo. Everyone, no exception, I would say that. And the challenge that Taiwan is facing, I would say, is probably very, very popular also in Asia, in Korea, in Japan, in Southeast Asia as well. I think the younger generation
are not so much coming to Buddhism. I think Buddhism needs to catch up a little bit, generally in Asia. 샤카디타 활동의 비전과 또 미래 세대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Open-mindedness, I would say, is the message I would like to offer to the younger generation. It's very important to keep open-minded, whether it's something that you've never heard of or it's something that you heard of already and yet you haven't tried it yet. Keep an open mind, give it a try. Especially, I think, the Buddha Dharma is something that is very profound. Think of it. It's a tradition that has lasted over 2,600 years. Why do you think that people throughout these 2,600 years, and also so many people around the world, why do you think they will come to the Buddha Dharma to find something for their lives? There must be something interesting and helpful for you. So I would say that give it a try, open heart, open mind. 내년에 한국에서 제18차 샤카디타 대회가 열립니다. 한국 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I think it's wonderful that Korea is once again welcoming the Sakadita conference back to Korea, because 2014 there was one Sakadita conference in Korea, and all of us still remember our very wonderful time in Korea together. And I really am very grateful for our Korean friends, our Dhamma friends, to be embracing Sakadita back in Korea again. And I sincerely hope many Buddhists around the world, if you haven't experienced Buddhism in Korea, you should join, through this Sakadita conference, this great opportunity, so that you get to understand, to experience the Korean Buddhist culture, such a beautiful culture. And also you get to meet Buddhist friends from all around the globe. 인터뷰 감사합니다, 선생님.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